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릴 겁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끈끈했던 형제자매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남처럼 느껴진다는 사실. 전화 한 통이 어색해지고 명절에 얼굴을 봐도 할 말이 줄어들고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의 삶을 잘 모르게 되는 관계. 이게 비정한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겪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일까요? 젊을 때는 형제자매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라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부모의 잔소리를 들으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서로 싸우기도 했지만 밖에서는 누구보다 든든한 편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기억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형이 나서주고 동생이 숙제를 못하면 언니가 도와주던 시절. 그때는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간이 갈라지고 삶의 속도가 달라지고 각자 짊어져야 할 책임과 무게가 달라집니다. 형제자매라는 관계는 그대로인데 그 관계를 떠받치던 조건들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사는 형과 부산에 사는 동생, 회사원인 언니와 자영업자인 동생, 아이 셋을 키우는 누나와 독신으로 사는 남동생.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이해의 기준입니다. 어릴 때는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 비슷한 시선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각자의 선택이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직업, 결혼, 경제 수준, 사는 지역, 가치관까지.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집니다. 한쪽은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다른 한쪽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매달 임대료 걱정을 합니다. 한쪽은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은 전세 대출 이자에 허덕입니다. 어느 쪽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어느 쪽은 하루하루가 빠듯합니다. 어느 쪽은 안정된 삶을 살고 어느 쪽은 늘 불안 속에서 버텨냅니다. 이 차이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느껴지는 순간 마음 한켠에 미묘한 거리감이 생깁니다. 명절에 모였을 때 형은 해외여행 이야기를 하고 동생은 그저 웃으며 듣기만 합니다. 형은 악의 없이 한 이야기인데 동생의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상대는 악의가 없는데도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조언처럼 던진 말이 비교처럼 들립니다. 요즘 애들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한다는 언니의 말에 경제적 여유가 없는 동생은 자신을 무능한 부모로 낙인 찍는 것처럼 느낍니다. 건강 챙기라는 형의 말에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지친 동생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형제자매에게조차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힘들다는 말을 꺼내면 동정받는 것 같고 잘된 일을 말하면 자랑하는 것 같아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모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큰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부모입니다. 부모의 병간호, 생활비, 재산 문제. 이 세 가지는 수십 년 쌓아온 관계도 단숨에 흔들어 놓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누가 병원에 모시고 갈 것인지, 간병은 누가 할 것인지, 비용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 문제들이 불거지는 순간 형제자매는 협력자가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려는 상대방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누가 더 많이 챙겼는지, 누가 더 희생했는지, 누가 더 부담을 졌는지.
이 계산은 말로 꺼내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부모님 댁 근처에 사는 딸은 매주 찾아가 집안일을 돕고 멀리 사는 아들은 가끔 용돈을 드립니다. 딸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아들은 돈으로 해결합니다. 겉으로는 서로 고맙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각자 자신이 더 많이 희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딸은 매주 시간을 쪼개오가며 고생하는데 아들은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들은 자신도 바쁜데 경제적 부담까지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불만이 쌓이고 돌아가신 뒤에는 감정이 폭발합니다. 유산 문제는 그 결정판입니다. 돈에 많고 적음을 떠나 공평하지 않다는 감정은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자신이 더 많이 효도했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누군가는 법대로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맞섭니다.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미리 준 돈이나 부동산을 두고 다투기도 합니다. 이런 싸움 끝에 법정까지 가는 형제자매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공평했느냐가 아닙니다. 각자가 느끼기에 공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기억을 객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더 힘들었던 순간만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부모님 병원에 몇 번 갔는지, 얼마나 자주 전화했는지, 누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지, 각자는 자신의 희생만 또렷하게 기억하고 상대방의 노력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는 점점 함께 자란 가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타인이 되어갑니다. 세 번째 이유는 대화의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변합니다. 생각이 굳어지고 자신의 삶의 방식이 정답이라고 믿게 됩니다. 젊을 때는 다름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0평생을 살아온 방식이 자신에게는 최선이었기에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한 형제자매를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말을 하면 잔소리가 되고 조언을 하면 간섭이 됩니다. 서로를 걱정해서 한 말이지만 듣는 쪽에서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자식 교육 방식, 돈 쓰는 습관, 건강관리 방법, 심지어 음식 먹는 방식까지 사소한 것에서부터 의견이 부딪힙니다. 형은 동생의 생활 방식이 무계획적으로 보이고 동생은 형의 조언이 꼰대 같은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을 줄이게 됩니다. 대화가 줄어들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전화를 해도 날씨 이야기, 건강 안부 몇 마디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이 생기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게 되면 형제자매는 삶의 중심에서 밀려납니다.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존재에게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손주들이 생기면 그들에게 시간과 마음을 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전화할 시간에 손주와 놀아주고 형제를 만날 시간에 자식 집에 반찬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다 보면 형제자매는 소중하지만 급하지 않은 관계가 됩니다.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미뤄지다 보면 연락은 뜸해지고 어느새 어색한 사이가 됩니다. 막상 연락하려 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게 됩니다. 너무 오래 연락하지 않았기에 안부를 묻는 것조차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괜히 무슨 일 있냐는 소리를 들을까봐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더 흐르고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기대의 어긋남입니다. 형제자매에게 우리는 은근히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 줄 거라 믿고
가족이니까 내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나와 똑같은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당연히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자기 사정도 어렵다며 선을 긋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함께 기뻐해 줄 거라 기대했는데 상대방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서운함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은 거리로 바뀝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괜히 관계를 더 망칠까봐 그냥 참아버립니다. 참다 보면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저 사람은 변했다. 이제 예전 같지 않다. 이 결론은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한번 마음속에 담을 쌓으면 그 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집니다. 서로 오해가 쌓이고 그 오해는 풀리지 않은 채 굳어집니다. 여기에 배우자 문제도 끼어듭니다. 형제자매끼리는 괜찮은데 각자의 배우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수 씨가 매번 집안일에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형수가 명절 때마다 빈손으로 온다거나 올케가 부모님께 무례하게 군다거나 이런 일들로 형제자매 사이에 금이 갑니다. 직접 말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넘어가기에는 속이 상합니다. 결국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형제자매에 대한 불만으로 번집니다. 자녀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카들끼리 비교되고 그 비교는 형제자매 간의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누구 자식은 명문대에 갔는데 누구 자식은 그렇지 못했다. 누구 자식은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누구 자식은 백수다. 이런 비교는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암암리에 이루어집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반대로 자식이 잘 되지 못하면 초라함을 느낍니다. 이런 감정들이 형제자매 사이를 더욱 어색하게 만듭니다. 건강 문제도 관계를 변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아픕니다. 한쪽은 건강하고 한쪽은 병원을 자주 드나듭니다. 아픈 쪽은 형제자매가 더 자주 찾아와 주길 바라고 건강한 쪽은 자기 생활도 바쁜데 너무 자주 요구한다고 느낍니다. 병문안을 자주 가지 못하면 죄책감이 들고 그 죄책감이 싫어서 오히려 더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또 한쪽이 심각한 병에 걸리면 그 간병과 비용 문제로 또다시 형제자매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지역적 거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 자주 볼 수 있지만 멀리 떨어져 살면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과 지방 심지어 해외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심리적 거리로 이어집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보는데 그나마도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 헤어집니다. 카톡으로 연락하지만 메시지 몇 개 주고받는 것으로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현상은 피할 수 없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형제자매는 결국 남이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가까운 관계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의도적인 노력이 없으면 형제자매 관계는 계속 멀어집니다. 그 노력이란 무엇일까요? 억지로 자주 만나는 것도 무리해서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친해지자가 아니라 서로를 타인처럼 존중하자는 태도입니다. 형제자매라고 해서 무조건 이해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형제자매라고 해서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거라는 기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적당한 거리에서 예의를 지키고 상대의 삶을 평가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을 때만 돕고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 이 관계는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오히려 가장 오래가는 방식입니다. 서로의 선택을 인정하고 다른 삶의 방식을 틀렸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 경제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으로 우열을 가리지 않는 것.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것. 명절에 만나면 형식적인 인사라도 웃으며 나누고 큰일이 있을 때는 힘이 되어주되 과도한 개입은 하지 않는 것. 이런 관계가 때로는 가장 건강한 형제자매 관계입니다. 어릴 때의 형제자매는 같은 출발선에 있던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는 같은 출발선을 기억하는 타인이 됩니다. 그 기억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자주 보지 않아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연결. 그 정도의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다면 형제자매는 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남아있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형제자매와 멀어졌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탓하고 있다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더 이상 상처 주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숙한 선택입니다. 어쩌면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딪히고 너무 멀면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 중간 어디쯤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사람을 잃는 과정이 아니라 관계의 형태가 바뀌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또한 충분히 잘 유지된 관계입니다.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더 아름다운 풍경이 있듯이 형제자매도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볼 때 더 편안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애쓰다가 상처만 주고받는 것보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조용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 때로는 더 나은 선택입니다.